그 다음으로 학급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1학기 상담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좋고 또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런 이야기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월달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역시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한번 만나 뵐 때가 됐죠. 그래서 1학기 상담 신청하라, 이런 가정통신문도 왔을 텐데요.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또 신청하라고 하니까 또 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뻘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1학기 상담 때는 부모님이 많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요. 아, 요런 이야기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 요런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미리 생각을 해 보시고 준비하시고 가신다면 정말 알찬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1학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1학기 때 이 거의 3주 이렇게 만에 상담을 하는데, 사실 아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아이 처음에 왔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3주 정도 봤습니다. 근데 3주인데 실제로는 한 15일 정도죠. 근데 그 사이에 또 학년 초에는 엄청 바쁘거든요. 아이들 뭐 사물함 배정, 뭐 자리 배정, 뭐 준비물 나눠주고 신청하고, 학교에서도 업무가 정말 쏟아지는 달이 3월 달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것들 모두 다 학교 시스템상으로도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정말 반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정말 정신없는 한 3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하나하나 관찰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3월 지나가면서 이제 후반부터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좀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기고, 또 그 정도 봤을 때 아이의 특징들이 한 면 한 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한 3주차 정도 되는 이런 상담 주간 때 선생님이 아이를 막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뭐 굉장히 튀는 아이들, 문제가 좀 심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너무 잘해서 오, 쟤는 왜 이렇게 잘해? 막 이런 스페셜한 아이들을 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색깔도 잘 보여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학기 상담 때는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좀 고루고루 말씀해 주세요. 보면 이렇게 아이의 칭찬만 너무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의 단점만 너무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앞이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게 좀 더 겸손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런 것도 아쉽고 이런 것도 아쉽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고 또 교육을 잘 하고 싶으셔서 부족한 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다변적이잖아요. 분명히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도 있는데 부모님이 단점만 보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쁜 점만 계속 이야기하시다 보면 선생님도 제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만 얘기하지 마시고 단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대하는 점,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나름 잘하는 점,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점들을 또 적극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장점만 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하죠. 자기 자식만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좀 콩깍지가 꼈달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20명 넘는 아이들을 수년간 봐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장점만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이런 점들은 조금 부족해요. 근데 또 요런 점들은 또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은 좀 더 제가 지도를 하고 요렇게 장점들은 더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좀 쾌활하고 적극적인 편인지, 좀 부끄럼도 많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인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생각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모습과 또 집에서 모습이 아이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집에서 장난꾸러기인데 학교에 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조용한데 학교에서 또 장난꾸러기인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식습관 이런 것들 좋은지, 또 정리, 청결 등등, 기본적으로 학교 갔다 와서 또 뭐 하는지, 우리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선생님께 들려드리면 선생님께서 아이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은 모든 부모님이 또 이렇게 시키시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정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학원을 계속 많이 보내는 집도 있고, 일체 아무것도 안 시키는 집도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게 부족해 보이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과 뭐 걱정되는 점, 그리고 혹시 이전 학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런 점들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선생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또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선생님께 아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드리면서도요, 틈틈이 선생님의 의견도 당연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3주, 4주밖에 안 봐서 굉장히 뭐 자세한 설명은 못 듣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 사이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 혹은 교실에서 거의 잘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지내는지 등등, 어떤 큰 틀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우 관계 중요하겠죠. 선생님도 학년 초에 교우 관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사이에 어떤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반의 운영에 좀 중요한 어떤 영향, 그런 학급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구랑 누구랑 친하구나, 또 누구랑 누구랑 친하구나,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몇 명과 어울리고 주로 어떤 식으로 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 여쭤보면 또 대답을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는 조금 편안한 모습이랄까요? 조금 자연스러운 정도의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너무 극성스럽달까요? 약간 극단적이랄까요?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분을 상담을 해봤는데 학부모님께서 또 조금 편하게 또 이야기도 좀 잘 들어주시고 좀 온화하시고 하면은 저도 이야기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ADHD인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조금 온화하시고 편안해 보이시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아이가 ADHD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병원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공격적이셨고 약간 극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 부모님 이런 성향이시구나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그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ADHD라고 하시면서 이걸 또 기분 나빠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선생님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 대화를 하는데 이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도 좀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정말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말을 좀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가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온화한 모습 보여주시면서 선생님의 얘기에 좀 경청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학급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앞에다 앉혀주세요. 학급에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자 수업을 따로 해주세요. 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초등학교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이에게 이런 개별적인 숙제를 좀 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1년의 어떤 커리큘럼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할지, 또 개인적인 교육 철학도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은 사실 20분이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한자를 중요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영어를 중시할 수도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가 좀 앞에 앉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철학과 교육적 특색과 또 모두에게 골고루 가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탁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거를 들어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뭐 늦어요, 우리 아이가 뭐 이걸 못 먹어,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왜냐하면 아이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학급 전체에 영향이 가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하신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시행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만큼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선생님입니다. 물론 1년 지나면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동업자로서, 동지로서 우리 아이를 키워주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아이에 대한 진솔하고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셨을 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교육을 하실 수 있거든요. 1학기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고 대화를 나누신다면 선생님도 조금 더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좀 더 많이 관찰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영상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교육하시는 우리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